세계 곳곳의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오늘은 어느 지역의 어떤 소식일까요? 스페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 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혹시 스페인 대정전 사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못 봤어요. 잘 모르시죠? 네네. 저희 워낙 이렇게 큰 정치 이슈들이 많아서 국내 뉴스에 다 덮였습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많이 이쪽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일인데 네네. 왜냐하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넓죠. 이베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 전역이 불이 확 꺼진 적이 있었어요. 지난달 28일이었어요. 프랑스 남부 일부 지역까지 셧다운이 딱 됐는데 낮 12시경에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아이고. 근데 10시간이 지나도 복구가 안 돼가지고 이제 위성으로 이렇게 딱 찍었는데 위성 사진 보이는 라디오에 찍어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하늘에서 보니까 옆 나라들은 다 이제 밤에 야경이어서 불빛이 딱 보이는데 스페인, 포르투갈만 완전히 까만색입니다. 이게 오후 12시부터 밤 10시까지면 피해가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엄청나죠.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그쵸. 통신 끊기고 신호등 작동 안 하고 고속열차 운행도 중단되고 병원 난리 나고 뭐 한참 그랬죠. 움직일 때인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다 깜깜해지고 이거를 두고 친원전 성향의 국내 언론들이 일제히 거봐라 재생에너지 때문이지. 이렇게 된다. 네, 재생에너지 무턱대고 늘리더니 저렇게 되는 거다. 이러면서 이런 제목을 뽑아냅니다. 재생에너지 탓인가 스페인 대정전 미스터리 조선일보 1면. 네. 또 재생에너지 편중이 화를 키웠나 한국경제 4월 30일 제목. 네. 재생에너지 한계를 보여준 것인가 매일경제 4월 30일. 네. 근데 이제 참 흥미로운 반응을 접했어요. 네. 그래서 팩트 체크를 드리기 전에 흥미로운 반응을 접했는데 주말에 지인을 한번 만났는데 이분은 학자십니다. 네. 학자시고 평소에 재생에너지를 별로 달가워 안 하세요. 탐탁치 않으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저한테 먼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스페인 대정전 기사를 봤다고. 근데 자기가 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왜 받으셨을까요? 아니 스페인 대정전이 50%를 넘는 재생에너지 때문이라고 하던데 스페인이 50%나 재생에너지를 하고 있어? 그럴 수 있어 진짜. 우리는 얼마야? 아하. 거기에 충격을 받으셨대요. 우리가 이제 9에서 10이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왔다 작년 갔다 연말에 하죠. 드디어 뭐 10을 10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그 좀 계산 수치에 따라서 좀 조금 다르는데 다르기도 어쨌든 하고요. 10 언저리예요. 예.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이렇습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합쳐서 50.3%입니다. 2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더 높겠네요. 높죠. 대정전 직전에 지금 또 봄이라서 네. 태양광 햇빛 농사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될 때니까. 태양광 53%로 전기를 만들었어요. 풍력이 11%였고 그리고 원전하고 가스 합쳐서 15% 이게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얼마 전에 제주도가 한때 그 재생에너지로만 100% 전력 작업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스페인은 온 국토를 재생에너지 100% 공급하는 일이 4월에 2번이나 있었어요. 와. 4월 16일에 한 번, 4월 21일에 한 번. 네. 이들의 목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80%가 목표입니다. 이제 반면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미국의 싱크탱크인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이는 라디오에 띄워드릴게요. 재생에너지 비중입니다. 먼저 2023년 기준인데요. 아시아 평균이 26.73%입니다. 아시아가 왜 이렇게 높아요? 우리 10이 안 되는데. 네, 세계 평균이 30.25%입니다. 예, 100 중에 30은 재생에너지예요. 전기에. OECD 평균은 더 높습니다. 33.49%. 저 아시아가 충격인데요. 우리 수준일 줄 알았는데 26.7이면 그렇죠. 27이네요. 네, 지금. 맨 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우스코리아 9.64%. 아시아에서도. 네. 아. 그러니까 우리 밑에는 거의 산유국이고 꼴찌밖에 없다. 반면 원전 비중은 엄청나게 높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요? 예. 근데 이런 가운데 스페인 대정전의 원인에 대해서 뭐 일부 언론의 논조처럼 그러니까 원전으로 가자니까 이게 원전이냐 태양광이냐 이건 제가 보기엔 좀 소모적인 논쟁이고요. 어차피 그 원전의 어떤 기본적인 비중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잖아요. 쉽게 네. 끝낼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문제는 재생에너지를 뒤처진 걸 빨리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늘리는 속에서 외국에서 보이는 어떤 불안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를 어떻게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자세에서 팩트 체크를 간단히 해보면 네. 원인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원인은 아직 안 나왔다. 다 넘겨질게요. 아, 태양광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다 넘겨짓깁니다. 외신들은 그래서 지극히 말을 가립니다. 원인 규명까지 몇 개월 걸릴 거다. 왜냐하면 이게 땅이 넓은데 정확한 지점을 못 잡고 있어요. 어디서 블랙아웃이 시작됐는지 이제 연쇄 블랙아웃이 됐는데 네. 어디서부터 뭐가 단다라는 거를 아직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유력하게 나오는 가설은 네. 프랑스하고 스페인 간에 이제 전력 연결망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력망의 주파수가 변화가 생겼다. 이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저도 힘들고 들으시는 분들도 힘들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네. 주파수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확 떨어졌다. 거기서 주파수가 예. 그래서 이게 양쪽이 맞는 거예요. 주파수가 떨어진 게 이건 재생에너지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에요. 아니죠. 재생에너지는 햇빛으로 태양광이 비칠 때 확 과부하가 돼가지고 셧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건 네. 주파수 변화인데 재생에너지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야라는 말도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가 주파수 진동을 좀 불안정하게 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때문이야라는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맞는 가운데 직접적인 원인 규명에는 시간이 매우 걸리고 있다. 네. 이런 가운데 스페인 총리는 태양광 재생에너지 때문이 아닙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원전과 연결시키는 부분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하면서 가짜 뉴스를 경계를 하고 있고요. 또 스페인의 전력회사 한전 같은 그런 국영기업입니다. 여기는 재생에너지 비중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면서 정확한 원인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는 가운데 많은 언론에서는 어쨌든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두 가지 키워드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 그리드. 재생에너지가 햇빛이 좋을 때 확 늘어났다가 네. 그 밤에 불 꺼지면은 확 떨어지는 그 간헐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요거를 보완하는 장치가 하나는 배터리고 하나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가지고 낡은 전력망을 쌍방향 유통이 가능한 수요 공급 조절형 새로운 전력망으로 구축한다. 라는 두 가지 키워드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정전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2021년 2월에 텍사스 정전 사태 혹시 기억하세요? 네, 네, 네. 텍사스에서 정전 났을 때 그때도 똑같았어요. 정치적 논쟁으로 갔어요. 거 봐라. 기름 많은 텍사스에서 재생에너지 왜 한다고 재생에너지를 하다가. 하냐? 근데 원인이 재생에너지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때 뭐였죠? 극한 기후였어요. 아, 영하 기후? 18도로 확 떨어지니까 다 얼어붙었어요. 아하. 원전도 얼어붙었었어요. 아하. 근데 그 후에 4년이 지났잖아요. 네. 텍사스 어떻게 되느냐? 미국 1위의 재생에너지 주가 됐어요. 배터리 저장 용량을 5,500%를 증가시켰습니다. 와. 재생에너지를 증가시키면서 그만큼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시킬 수 있는 시스템에도 확보를 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시사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생에너지를 멈추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노광준 PD님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